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이어서 팔꿈치 관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어깨나 기타 관절에 좋은 처방을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가시죠. 팔꿈치 관절의 한의학적 이해와 치료 시작합니다. 자, 팔꿈치 관절도 어깨처럼 굉장히 많은 근육과 인대들이 모여 있죠. 자, 이 그림에 보시면 근육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관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도 많이 보이죠. 이처럼 관절에는 많은 근육과 인대가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팔꿈치의 문제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어깨처럼 이완되거나 수축된 근육이나 인대를 직접 찾아서 그 부분에 자침을 하거나 뜸을 뜨거나 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근육은 간이 관리한다는 대전제에 따라서 간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이 근육과 관절의 회복을 더 빠르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도 침법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수축된 건지, 이완된 건지, 아니면 통증이 심한지, 이런 증상에 따라서 침법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대는 담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죠? 담의 기능을 더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팔꿈치 관절의 경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게 바깥쪽 팔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경락이 이 손등 부분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지나가는 경락이 대장의 경락입니다. 팔꿈치 윗부분, 이 부분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뼈 사이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초 경락입니다. 그리고 발 뒷부분으로 인해서 팔꿈치 밑부분, 그리고 이 손날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락이 소장의 경락이죠. 그죠? 이 세 경락이 발 바깥쪽을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부분을 다 지나가게 되죠. 순차적으로 대장, 3초, 소장 이렇게요. 그리고 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팔 안쪽 윗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경락이 바로 폐경락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가는 이 경락이 심포의 경락입니다. 그리고 팔꿈치 아래쪽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경락이 바로 심장과 관련된 경락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안쪽을 폐, 심포, 심 이렇게 세 가지 경락이 팔꿈치 관절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경락의 어떤 변증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느냐? 어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락이나 해당 장부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이 경락들을 찾아서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의 문제일 경우에는 식습관 관리도 당연히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당 부위가 부어 있거나, 그리고 그렇다면 이 순환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해당 관절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부의 문제로 인해서 관절과 근육이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장부를 같이 조절해주면 치료 효과를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꿈치 질환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테니스 엘보는 외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외측 상과죠. 팔꿈치 제일 높은 뼈, 그죠? 요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경락상으로 보면 대장과 연관이 있지만 요 많은 근육들이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육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요 붙어 있는 부분에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 엘보는 팔 안쪽이죠. 팔꿈치 안쪽인데 이게 내측 상과입니다. 그래서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는데 통증을 여기서 느끼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여기 여러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위에도 또 붙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근육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통증 부위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이 뼈에 부담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근육, 이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이 근육들을 잘 조절해주면 이 뼈에 주는 부담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얼이라고 해서 바로 그 아픈 부위 주변에 놓는 그런 침법이나 TP라고 하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 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들 중에서 경직된 근육을 풀고 이 부분에 뜸을 뜬다거나 이런 처치를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이 경직된 근육을 먼저 찾아서 이완시키고 이 통증 부위에는 주로 뜸을 뜨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부위인 뼈보다 관련된 근육을 찾아서 조절해 주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 간혹 보면 이 뼈 문제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뼈 문제가 아니고요.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요 힘줄 부분이 계속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 부담을 주면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팔꿈치가 그러시다면 주변의 근육들을 잘 눌러보셔서 바닥에 뭉치거나 아픈 근육이 있으면 그 부분을 풀어주시면 이 뼈에 주는 부담을 줄여서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깨 때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하나 더 관절 질환에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인데요. 어깨나 목이 과도하게 뭉치면 그 부분을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액순환 이런 것을 방해를 해서 어깨나 팔, 손목, 손 이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확인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신경이 타고 내려와서 영향을 주는 부위를 마치 지도에 등고선처럼 그려놓은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 손등 쪽 바깥쪽을 한번 볼까요? 경추 6번 신경이 여기 보시면 경추 6번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경추 8번 신경은 뒤쪽으로, 그리고 경추 6번 신경이 옆으로 이렇게 대장경과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삼초경, 이건 소장경, 이런 흐름을 신경이 이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하게 경직이 되거나 뭉쳐도 이렇게 이 팔이라든가 이런 관절 부분이나 이 팔 부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기가 뭉쳐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시에는 체크를 합니다. 앞쪽도 보시면 C6, 그쪽 경추 6번 신경, 그리고 경추 3번 신경은 또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오죠. 일부, 그죠? 이렇게 어깨 쪽이 과도하게 뭉쳐도 어깨나 팔관절, 그죠? 이런 부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잘 활용하시면 원인을 찾는데 꽤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관절 치료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해당 관절과 근육을 확인해서 과도한 사용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련 경락과 장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좀 만성적이거나 그런 경우, 또 장부가 좋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면 장부의 상태도 같이 고려해서 치료에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신경을 받듯이 신경과 혈액순환이 어디 목이나 어깨 쪽에 경직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서 이런 관절 질환이 생긴 게 아닌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순환과 습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붓기가 있다면 기순환과 습기를 확인 후에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침법이나 뜸을 더 추가로 시술하게 되겠죠. 이 4단계 내에서 대부분의 관절 질환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관절 질환에 쓸 수 있는 처방과 약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표적인 2개의 처방을 제가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처방은 서경탕입니다. 이게 뭐냐면 풀서자입니다. 풀어서 펼치다. 그러니까 경락을 풀어준다 이런 뜻이죠. 다른 이름으로 통기음자라고 하는데 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약이라는 뜻이죠. 자, 그 주치증을 보면요, 기혈이 응체돼서 경락에, 그죠? 경락이 응체돼서 팔이 아프고 들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기혈이 응체됐다, 그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상을 잘 보시면 뭐가 유사할까요? 그렇죠, 오십견과 유사합니다. 거의 비통불건은 오십견의 증상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방의 구성 약제를 보면 이렇게 여러 약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군약이라고 해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약제는 바로 강황입니다. 우리가 카레라고도 많이 하죠. 카레 재료가 되는 게 강황인데, 약성가, 강황의 효능을 노래로 만든 약성가를 보면 강황은 맛이 맵다. 그래서 파열한다. 능파열. 그러니까 어혈을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악성 종기나 이런 것도 치료하고요. 기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심복, 그러니까 이 윗배 쪽이 뭉친 경우 그것을 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황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죠. 카레를 드셔도 되고 밥에 조금 넣으셔서 쓰셔도 되고, 뭐 일부 제품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순환이 잘 안 되고 어혈이 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요 강황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처방은 개결서경탕입니다. 이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앞에 뭐가 더 붙었죠. 묶인 것을 풀어준다, 그런 뜻까지 더 붙여져 있는데요. 자, 주치 증상을 한번 볼까요? 여긴 특정했습니다. 부인, 그죠? 아까는 남녀 구분이 없었죠. 이 처방에는 반드시 부인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부인의 칠정 울결, 그러니까 칠정이 뭐냐면 희노 우사 비경공, 감정이죠.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6가지가 우체됐다. 6가지 우체된 게 뭐냐? 기습, 혈담, 혈식, 이 6가지가 울체가 돼서 그것이 기순환을 막고 경락을 그렇게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족마비, 아까 앞에서 본 서경탕보다는 조금 가벼운 증상이고, 포인트가 수족마비에 있습니다. 주치 증상이.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고 이런 관절 질환에 쓰는 처방인데요. 여기 약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보시면 대부분 기와 관련된 그런 처방입니다. 소엽은 하기, 기를 조금 끓여내려주죠. 그리고 진피는 기를 매끄럽게 하는 거고, 향부자는 스트레스성 소화장애, 여자분들의 스트레스 소화장애에 쓰고요. 오약도 기를, 천궁도 기, 그죠? 대부분 기와 관련된 처방들이 많고요. 당귀가 주로 보혈, 혈을 보하는 약이네요. 그리고 계주는 말초 순환을 도와주는 처방이죠. 그래서 주로 기 쪽에 더 포인트가 있는 그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중년 부인분들의 감정적인 스트레스, 화, 이런 걸로 인한 울체된 그런 증상을 해서 손발이 저린 증상을 풀어주는 그런 처방입니다. 대표적인 처방이죠. 그래서 이 개결 서경탕과 서경탕을 잘 활용하면 여자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진피라든가 천궁, 그 다음에 당귀, 이런 것은 차로 드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약제는 개인적으로 가볍게 차로 복용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팔꿈치 관절 질환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처방들을 써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손목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경락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아까 처방 속에 있는 그런 약재들 중에 여러분들이 차로 드실 수 있거나 그런 약재들은 구해서 가볍게 차로 드시면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를 늘리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